윤석열 정부는 안전마저 포기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 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 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국가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가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인정합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 선고라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법 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굳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강변하지 말고 주권 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 금지 임시조치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와 고정비 지원에 약 1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 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민들을 위한 농업 전기 요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위해서 약 11조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주택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할 기회입니다.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과 PF 배드뱅크 설립 등의 총 7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기 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속한 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아리백 대비와 같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기 회복을 위한 SOC 인프라 구축 등에도 4조 4천억 정도가 투입돼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취약 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고통, 그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51%입니다. 선진국 평균으로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 국가가 져야 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이 대한민국의 이상한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시의 재정 지원은 사후 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세 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